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우선적인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되는 후공정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의 올해 고점 돌파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4%, 나스닥도요 0.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독일 도이체방크의 부도 위험 확산 속에서도요, 나름대로 선방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미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또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요, 이 정부 지원책으로 완화를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요. 자, 독일 증시도 보도요, 1.6% 하락에 그쳤죠. 또 한 주 동안에 보면은 1.2% 상승이에요. 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1.2% 지난 금요일날 하락을 했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0.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국내 증시를 보면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0.4%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4%죠. 큰 폭으로 오름세죠. 엇갈린 행보예요. 한 주 동안에 봐도 거래소 시장이 0.8% 상승에 그쳤지만은 코스닥 지수는 3.3%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닥 종합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3월달 초순의 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부근에서 최근에 은행주들의 유동성 위기, 그죠? 그걸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돌파를 했다. 뒤에 부분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상당히 힘을 강하다. 물론요, 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없이 나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 2차 전지 과열의 불안한 모습이지만 지난 금요일날 LNF라든지 이수화학이 상승을 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의 급격한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냐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압박은 그리 강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요, 이 코스닥 지수의 영향력이 큰 바이오주들이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쉬면서 반도체 종목 등 IT 섹터도 움직임이 강하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력은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수급적인 변화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에 순매수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요, 1200억 금요일날 매수하면서 한 주 동안에 2800억 순매수죠. 자, 기간이 2100억 지난 금요일날 매도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3600억 순매수를 했고 또 개인은 지난 금요일날 1800억 매수했지만 한 주 동안 5700억죠. 조금 수급적인 변화. 왜냐하면 지난 2월 15일서부터 외국인들이 15일이죠. 억대까지 2조 3천억 큰 폭의 매도를 보였는데 순매수로 전환됐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제한이 되고 또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박스권 장세로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을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특히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이 이수장 증권TV에서 우리가는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분할 투자하자라는 더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전기 전자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 쪽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특히 우리가 단기 종목은요, 바닥권 지금 최근에 1월달에 주가가 오르면 종합지수가 오르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다가 원위치 내려온 종목보다는 1월달에 크게 상승을 하고 2월, 3월 초순에 덜 빠진 종목 하반 경직 좋은 모습이
오히려 힘이 있는 그런 종목에서 단기 매매할 때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특히 어떤 종목,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갔다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의미 있는 지지대,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정권점이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모습,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소장 증권TV에서 무료 문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3월 23일 목요일이죠. 최근 오르는 종목만,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 그죠? 조정을 받고 있으나 수급이 양호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금요일이고 우리가 이제 문자 발송했던 일이죠. 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쉬어주는 모습,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거래 증가하면서 큰 폭 상승. 자, 월덱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날 이오테크닉스, 뭐 월덱스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그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브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덱스도, 그죠? 이 저항대 중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그죠? 거래량 감소, 거래량 상승, 그죠? 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자, 하이브가요. 자, 지금 이 이오테크닉스나 월덱스 하루 금요일날 주가를 뺀 부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하이브는 월요일날 우리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대응을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죠? 거래가 증가하면은 주가는 아마 크게 장대 양봉에 나오는데 그 재료가 뭐가 있냐? 자, 이 하이브가 SM 지분 15.78% 갖고 있죠. 자, 이 지분을 요번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경쟁률이 낮아서 하면은 12만원에 샀던 주식, SM 주식을 15만원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아마 그 재료로 주가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고, 다만 공개 매수의 경쟁률이 심해서 뭐 지금 최대로 뭐 2.7도 보는데 뭐 2배 밑으로만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SM 주가가 지금 선물 지수가 8만원 중후반대인데요. 뭐 그 이상으로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죠? 이 하이브 주가는 월요일 날 상당히 의미 있는, 그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인데 월덱스라든지 지난 금요일 날 서울 반도체라든지, 그죠? 예, 죄송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뇨. 그래서 관심 갖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이제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수준의 정고점에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4.1%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작죠. 38만 9천 주, 40만 주가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정도는 터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명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가 200만 주,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동안 200만 주면은 아침 30분 지났을 때 최소 20만 주 이상은 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보유를 하되, 만약에 거래가 지난 금요일이나 최근 움직임처럼 거래가 40만 주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단기 매매니까 빠져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종목은, 거기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적게, 조정을 받을 때 적게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지금은 시장을 접근을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수장 증권TV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무료로 문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밑에 보면은 노란색 부분이 있죠. 무료 문자 정보 신청해서요. 전화번호 010-2420-6710으로서요. 성함하고 무료로 문자를 받고 싶다, 신청한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닥 지수처럼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하나 예를 들면요, 저 종목이 하나 있죠. 이 이수화. 자, 이게 좀 길게 볼게요.
자, 이수학이 보면요. 자,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두 개나.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주가가 이 얼마입니까? 이 13,000~14,000원대에서 그죠? 3만원이 넘어가는 단기에 100%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이거는 뭐 그냥 팔아먹기 위한 그죠? 그래서 거래가 무지 크게 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때죠? 작년 11월 때니까는 불과 3월 달에 와서 그 종목 그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착을 해준 다음에 치고 가는 것을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무료 문자 정보에도 보낼까 봐.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떴던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앞에 산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고 돌파를 하고 눌러주는데 이 고점 크게 올라갔던 고점을 빨리 회복시키고 거기를 밟아주고 있다. 지지를 해주고 있다. 상당히 의미죠. 근데 지금 이게 크게 뜬 상태에서는 그죠? 우리가 뭐 쉽게 누구라든지 그죠?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데 이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올라간 그죠? 부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좀 제외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이 종목을 샀다 안 샀다가 아니라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를 빠른 시간 안에 올려주고 그걸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요 지난 1월 때 상승을 했다가 덜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상승할 때요 저항대, 이평선이라든지 중장기 이평선이든지 전고점의 대량 것들을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 거기에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지금은 단기적인 관심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중장기 종목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겠죠.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들 우리가 크게 섹터 4개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현금에서 총 5개 섹터로 있는데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은 그렇죠? 비중만 좀 오르면 줄였다가 내리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인데 그 중에 우리가 IT 섹터의 삼성전기 자 지난 금요일에요 2.2% 상승을 하면서 올해 고점이 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154,9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우측에 있는 일봉 차트 모습인데요. 자,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그죠?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죠? 60만 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64만 주. 자, 최근에 60만 주 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바로 요 3월 초순에 양봉이 나왔던 요 날이죠. 이때가 거래량 60만 주. 자, 그럼 이 종목이 에너지는 축적을 했어요. 왜? 지난 1월 중순서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그죠? 한 2달에서 석 달 가까이 지금 15만원을 기준으로 행보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축적했어요. 그러면서도 저점을 서서히 높여요. 그래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내일도 거래가 64만 주가 아니라 이거 더 많은 최소한 70만 주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재료면도 상당히 있다.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일단 큰 재료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와요. 지금 이제 3월 하순 마지막 주로 가기 때문에 4월 달서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죠. 1분기. 근데 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돼요.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요, 증권사 두 군데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IBK 투자증권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가 29% 증가한 1,304억. 자, 이 MLCC 부분의 사업부가 실적이 소폭 증가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있는 광학통신 사업부 쪽에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보면서 실적이 그쵸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베스트 증권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22% 증가한 1237억. 자, 1분기 실적 죄송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할 1월 말쯤에 삼성전기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1100억 내외 살짝 밑돌렸는지 윗돌렸는지 그죠? 그 부분이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실적이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메리츠 증권이
78억, 키움증권이 1350억,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본 한 1400 가까이 본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MLCC, 반도체 기반,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 MLCC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한 60, 70%를 차지하는데 바로 이 MLCC 사업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폭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상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러죠.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보고 성장을 크게 확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쪽이 전기차 시장 쪽이죠. 자,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요 사업부의 전장 사업 전단 조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그렇죠? 자, 근데 특히 이 전기차 전자용 쪽 MLCC는 스마트용 MLCC 대비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삼성전기의 이 전장용 MLCC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글로벌 전자용 MLCC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4% 수준이었는데 올해 13%까지 빠르게 성장이 된다. 특히 삼성전기 내 매출에서 MLCC에 차지하는 전자용이 한 20% 이상 예상해서 이 전자용 MLCC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MLCC 사업부가 그동안 부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차세대 기판, 플리츠 볼그레이드 어레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자용 서버용 개발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카메라는 아까 말씀대로 실로 10% 이상 증가하면서 호조 왜 갤럭시 S232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뇨. 그래서 이러한 재료면 그리고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에너지 축적 그리고 거래량 증가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돌아왔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9만 4천 주 매수요. 기간이 18만 주 매수하고 개인만이 28만 주. 지난 9월 30날 그러니까 주가가 10만 8,500원 저점을 찍고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었죠. 작년만 해도 개인들이 매수한 게 그죠? 9월 30일서부터 연말까지 매수한 게 외국인들이 242만 주 매수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2월 21일이죠. 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지난주에 다시 순매수 전환됐다. 근데 이 2월 21일 날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했지만은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갔다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 수 있는 주체 세력들은 외국인과 기관인데, 그죠? 기관이 가만히 있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물량을 내다 팔면 이익 실현하면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최근 한 달 동안에 누가 받아줬다? 기관이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 18만 주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아까 2월 21일서부터 3월 22일까지 기관이 100만 주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전체로 따져도 기간이 177만 주. 작년에는 많이 올릴 때는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또 지금 행보를 하면서 기간이 물량 걷어가고 있다. 그렇죠? 더 올리겠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다른 게 없이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어차피 지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것만 제외한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주가 움직임은 좋다. 월요일날 거래량 증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날 64만 주보다 더 많아진다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력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기 목표가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6만 5천원에서 한 17만 원 사이까지는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서 우리가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가냐 늦게 가냐는 단 하나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 하락이 나오느냐,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상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반도체죠. 지난 금요일날 반도체 종목이 전반적인 강세 모습이 나는데 우리가 반도체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자, 먼저요, 반도체, 그러니까 K칩이라고 하죠. 이 특별법이 지난 22일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30날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많이 떴지만은 30일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세 공제율이 높여서 한 최대 한 25에서 35%까지, 그러니까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35% 공제 적용이 된다 하죠. 이러한 재료로 올라가고, 또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반도체 세부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좀 완화된 걸로 지금 평가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5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 공장인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일부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완화된 걸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300조 투자죠. 이 부분, 그리고 일본의 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정상에 따른 실적 기대가 많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크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한번 크게 올라가 조정을, 그죠?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고 수급이 양호했던 모습,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단기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항상 말하자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확 뜨면요, 그거는 단기 과열 신호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저는 반도체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3월 하순이고 다음 주면 이제 4월달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할 걸로 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가 억눌림은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요번에 옥소구문, 요번에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더 가는 종목과 낙오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은 한 번 더 가고, 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종목, 저 반도체 업황 부진은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서 회복 시대에는, 그럼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러한 종목군들인데 회복 속도가 달라. 예전에는 반도체 업황이 나온 다음에 공정별로 보면요, 전공정, 그러니까 업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요. 이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되면은 설비 투자에서 전공정,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장비, 전공정 장비에서가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부품, 소재, 후공정 순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조 과정에 있는 물품 재고가 완제품으로 바뀌고 잠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종료되는 관점에서 이 후공정 업체들의 가동률이 예전과 다르게 먼저 좋아질 수 있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실적이 더 다른 종목보다 회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후공정 종목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후공정,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목으로는 두산 테스나, 두산에서 작년에 인수한 회사인데 테스트하는 업체죠.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도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죠. 네페스 패키징이에요. 네페스 라웨 갖고 있죠. 그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하는 업체고, 그리고 SF 반도체 패키징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두산 테스나
쪽으로 한 종목 우리가 관심 갖고, 또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지난주 금요일날 20% 넘게 떴죠. 부담돼요. 이오테크닉스도 6, 7% 떴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올해 실적 전망이 조금 작년에서 크게 성장이 안 되었죠. 그리고 프로텍 있고, 또 후공정 부품 소재 쪽에서는 우리가 강조 많이 했던 ISC, 리노공업, 해성 DS인데 그중에 ISC로 후공정 쪽에는 두산 테스나나 ISC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반도체 종목에서 이수장증권TV에서 우리의 전기전자 테마에 있는 이 월덱스, 그리고 SNS텍, 가온칩스. 자, 요 종목은 우리가 이제 SNS텍은 이 극자외선용 EV용이죠. 이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 개발, 또 실적도 좋아지고,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 우리가 크게 상장된 회사 3개 회사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가온칩스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및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SNS텍, 그리고 ISC, 그리고 월덱스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프터 마켓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들이 비포 분야가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인데, 비포는 처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갈 때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비포 마켓 시장이고, 애프터는 어차피 부품 소재들이 이 소모품이니까는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냐. 교체할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인데, 월덱스는 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하다 보니까는 뭐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이 비포 마켓보다 20%가 싼 애프터 마켓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업황 부진 영향을 덜 받는다 해서 월덱스에서 이러한 종목군들로 지금은 끌고 가는 다는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거죠. SNS 때 가온칩스, 뭐 두산 테스나, ISC, 월덱스,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앞부분에 제가 무료인데, 이 무료 정보는 개인적인 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현대투자율의 이제 정예원은 6개월에 200, 1년에 300만 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서 엄선한 종목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정되고 또 엄선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